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셨나요? 친구가 올린 명품 가방, 동기들이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 혹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은 누군가의 성취들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진 않으셨나요?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교에서 오는 비참함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남편과 평범한 저녁을 먹다가도 화면 속 화려한 삶을 보면 문득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타인의 삶의 하이라이트와 내 삶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독한 비교의 굴레를 끊고 진짜 내 인생을 찾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범함의 기준이 사실은 너무나 높아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적당한 대기업 취업, 30대 초반의 결혼,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겨우 평범, 추계김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패배감을 주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준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는 왜 내 행복이 아닌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삶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소중한 오늘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많은 분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회사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무리해서 배제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죠. 정작 나를 돌볼 힘은 하나도 남지 않은 채요. 오늘 소개할 김수연 작가의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단단한 위로이자 아주 현실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 쓰자고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 대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인터넷 기사의 악플,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 혹은 친척의 오지랖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라. 그들은 내 삶에 대한 입장권을 가진 관객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일 뿐이죠. 그들에게 마음의 방을 내어주기엔 우리의 마음값은 너무나 비쌉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택배가 왔어요. 소중한 물건을 꺼내고 나면 포장지나 완충제 같은 쓰레기가 남죠. 그 쓰레기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분 계신가요? 없죠. 바로 버립니다.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쓸데없는 참견은 바로 그 쓰레기와 같아요. 물건을 꺼냈으면 쓰레기는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 냄새가 난다며 괴로워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분리수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종량제 봉투에 묶어 가차없이 버리세요.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에게 이유 없는 폭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바보같이 죄송하다고만 했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모욕적인 상황에서 웃지 마라. 우리는 최소한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호한 표정으로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혹은 침묵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비굴하게 웃어넘기면 그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게 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처음엔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여러분의 마음 안방까지 걸어 들어올 거예요.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쓰기에도 부족하니까요. 다시 비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왜 남을 부러워할까요? 그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부러움은 내 삶이 불확실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타인이 무엇을 하든 쟤는 저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사람처럼 불안하니까 자꾸 옆 차선의 차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좋은 차인지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연봉 얼마, 평수 얼마, 팔로워 몇 명.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엑셀 파일로 정리될 수 없어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 호두를 보면요. 얘는 자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남의 집 고양이보다 추루를 더 많이 먹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햇볕이 좋으면 눕고 졸리면 잡니다. 존재 그 자체로 당당하죠.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감각.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마인드셋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내 취향을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맛집 줄 서는 것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허름한 국밥집을 아는 것.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울리는 책을 고르는 것. 내 기호와 취향이 선명해질수록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난 이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로 살게 됩니다. 물론 나로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인이니까요. 책에서는 어른의 사춘기는 체력전이라고 말합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다만 남을 위해 버티지 말고 나를 위해 버티세요. 내 고양이 사료값을 위해, 주말에 맛있는 치킨을 위해, 1년 뒤 떠날 휴가를 위해, 그 구체적이고 소소한 행복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것.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틈이 있어야 햇살도 들어오고 바람도 통하는 법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좀 게을렀어도, 다이어트에 실패했어도, 감정 조절 못하고 화를 냈어도 인간적이다 하고 한번 웃어주세요. 나를 가장 먼저 용서하고 품어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릴 땐 누구나 특별한 주인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나는 70억 인구 중 하나인 보통의 존재였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처음엔 슬펐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를 느낍니다. 특별하지 않기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고 엑스트라가 아니기에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춤춰도 되니까요. 특별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든 생각은 인생에 정답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점에 깔린 수만 권의 자기계발서도, 제가 드리는 상담도, 심지어 부모님의 조언도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가다가 길을 잃으면 좀 어때요? 돌아가면서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여전히 불안하신가요? 당연합니다.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는 평생 흔들리며 살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과 부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건 속이 비어있고 유연하기 때문이래요. 우리도 너무 꽉 채우려 하지 말고 적당히 비워두고 유연하게 흔들리며 살아요. 뭐 어때? 이것도 난데 하면서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곁에 남는 사람이 몇 없을지도 모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가 나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나의 조건, 배경, 쓸모가 아니라 나의 초라한 모습까지도 그게 너야 라고 안아주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하세요.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더라도 깊고 진한 관계가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죠. 로또 1등 같은 거대한 한 방을 기다리느라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퇴근길 편의점 맥주 한 캔, 주말 아침에 늦잠, 고양이의 골골송, 좋아하는 유튜버의 새 영상 알림. 이런 시시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한 아주 사소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우리는 건강한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과는 달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되 나를 희생하지도 않는 균형.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건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들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니까 선택하는 연습. 오늘 점심 메뉴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남들 다 먹는 김치찌개 말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돈가스를 시키는 작은 용기부터요. SNS에 보여주기 위해 비싼 호텔 빙수를 먹으며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태그를 달지만 통장 잔고 때문에 속이 쓰리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자기애가 아니라 허영심일 뿐이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건강한 밥을 먹이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세요.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몫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렇게 나를 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누가 뭐라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에게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겠다고요. 그게 바로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심플하고 강력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나다운 삶을 저 이지은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라고 적으며 여러분의 다짐을 선언해보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럼 우리 모두 더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안녕.